추명호 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검찰 조사할 때.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우병우는 당장 구속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안이에요. 또 새삼 또 말하는 게 입 아프긴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나는 국정원의 국장으로서 우병우에게 직접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우병우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 남재준 뭐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바지 원장이었다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게 사실로 확인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시스템 속에서 어떤 장을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예. 패싱되고 국정원의 누군가 간부가 예. 청와대에 있는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법성인지 느껴지죠. 예, 예.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추명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최순실한테 보고한 적은 없고 우병우한테는 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어차피 우병우가 최순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근데 우병우는 최순실 몰랐다고 한다? 예.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최순실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감시하고 이런 체제가 예, 있어가지고 예, 예. 우병우가 최순실은 박근혜와의 친분 때문에 그 일인이 국정농단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병우도 권력을 사유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장을 패싱한 상태로 정보가 올라오면 이거를 쥐고 있는 상태로 박근혜에게 보고도 안 하고 최순실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의 권력을 부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병우는 왜 그 이번에 그 국정농단 재판이나 구속영장 관련해 갖고 청문회 나와서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최순실 모른다고. 근데 자기 장모랑 최순실이랑 친해. 절친. 공교롭게도 씨. 벗은 발로 뛰어나가는 절친이래요. 근데 그런 관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병우 입장에서는 정말 사는 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뭔가 이 실제 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바둑을 두는 거잖아요. 정보의 최정점에 서가지고 검찰에서 올라오는 수사 정보와 국정원의 사찰 정보를 양손에 쥐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대로 수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덮고 싶은 거 덮어주고 밝히고 싶은 거 밝혀서 처벌하고 사람들 내려앉히고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건데. 근데 저는 반대쪽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지금 막 추명호네, 전에 유성옥이네 이런 사람들, 신승균이네 이런 사람들, 국정원에 있던 뭐 심리 전단장,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이름도 정말 거창하다. 국익전략실장. 그런 새끼들이 댓글 달고 이 새끼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의 어떤 실체를 모르지만 예. 그 당시 관련했던 담당자들, 특히 간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럴까요, 과연?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 검찰 수사에 쓰나미가 몰아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추명호도 마찬가지지만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 예. 나는 사실 허수아비 불과해요. 시킨 거에 불과해요를 말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개인 플레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해봐요.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불법성을 인지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인지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느끼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처벌받기가 그러니까 최소한 뭐 징역 1, 2년 하고 끝나고 나오면 되는데 중형이 막 떨어질 것이 또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이 사람들은 실형을 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크겠죠. 뭐 근데 그 지시를 우병우가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 가려면 이제 우병우가 빠져나갈 길은 점점 봉쇄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 있었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세팅해놓은 가짜 증거였다는 거.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게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그 태도 자체가 검찰로서의 어떤 형식적인 정직함? 이 정도 선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 조직 입장에서 정말 이게 제가 검찰 조직이었으면은 진짜 하루는 밤새서 술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게 기만을 당해도 그냥 보통 기만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가짜 증거를 압수수색했던 그 당시에 검찰청장이 최동욱 총장이었고 수사부장 검사가 윤석열 부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국정원하고 짜고 고스톱을 쳤다 놓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 검찰이 제대로 속은 거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물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들부들 진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국정원을 진짜 자기들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칼질은 모두 다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국정원 간부들이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느끼는 공포감도 대단할 거라고 봐요. 예. 그 자기 인생의 모든 게 통째로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명령 체계에 있잖아요. 네. 윗사람 중에 누가 했단데 이제 추명호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지가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비선을 통해 가지고 우병우한테 보고 라인이 아닌데 네. 보고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지만 네. 그래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을 정황적으로는 네가 그랬다는 게 잘못인 건 맞아. 네. 그런데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관계도로서 이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참작되어서 감형의 요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이 악랄하다고 느끼는 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 직원들을 삼천교육대식으로 일종의 정신무장을 시켰더만요. 그러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네. 국정원 직원별로 이제 교육받는 시스템이랄까 일정표를 짜가지고 네, 네. 뭐 다음 달에 할 사람, 그 다음 달에 할 사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먹봉 드는 거 있죠. 네. 네. 체력단련 미몽으로 진짜로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국정원 직원들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내가 뭐 체력단련이라든지 뭐 정신무장 이런 게 또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국정원 직원들을 물론 너희들이 가서 뭐 전 정권 사람들 잡아내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 말하자면 정신무장이라는 이유로 뭔가 좀 빡센 걸 한번 보여주면 그리고 나서 남한 내에 대한민국 내에 지금 암약하고 있는 모든 빨갱이 찾아내는 것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동지의식 네.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약간 눈치채게 만들고 계속해서 충성하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들어서 잘하는 놈 승진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방식을 참 재밌지 않아요? 국정원 직원들 데려다가 웃장 까게 하고 먹봉 들게 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 해봤어. 유격장에 가면 시키잖아 그거. 그 노량진 고시촌에서도 9급 준비하는 사람, 뭐 7급 준비하는 사람, 뭐 고시 준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국정원 준비하는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정말 고시 준비하는 기분으로 막 그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체력 단련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다면 와, 좀 체력달라는 아니 정신무장이지. 정말 정신문장인데 어쨌거나 댓글을 달더라도 정신력은 필요해요. 사실 체력이 정신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이해는 하는데 그런 방식을 도입했다는 게 좀 근데 아니, 제 친구도 국정원 들어간 애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남자인데 170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편이라서 필기 시험보다 실기 시험에 그렇게 목을 매더라고요. 그게 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겨우 거의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왜요? 국정원 직원은 주 임무가 지들 말하면 미행인데 키가 작아 유리하지. 나는 그 먹봉 체조 그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봐. 너 가서 먹봉 체조 할래? 손가락으로 댓글 달래. 대비 효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국정원 관련한 뭐 사람들 추선이 포함해가지고 국정원 간부들 여러 명이 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네. 나는 오죽했으면 그게 하도 열받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당 그 민주 쪽 국회의원들 아니 그런 분들이 막 법원을 욕하겠어요. 네. 웃기는 새끼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범죄가 더 작은 사람은 구속시키고요. 범죄가 더 큰 사람은 구속 안 시키고 서로 간에 그 뭐랄까 중간 평균이 없어. 그러니까 증거 인멸과 조작이 주 업무인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순간적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해요 그래서- 괜찮아 시원하게. 내가 평가해서 내가 욕 감별사야. 시원하게 평가해서 이거는 흐름상 맞지 않다 하면 제가 다 잘라드립니다. 네, 이미 삼켜버린 걸 뭐 굳이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꽃은 꺾지 말고 꺾었으면 버리지를 말고 버렸으면 줍지를 말고 말 삼켰으면 뱉지 마십시오. 네. 자 국정원 우리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한테는 굉장히 로망인 것 중에 하나예요. 정보기관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국정원은 아니고 뭐 CIA나 FBI 그러면 어렸을 때 막 정보 요원들 막 해가지고 007 네. 상징이잖아요. 그 첩보 요원 스파이 네. 뭐 이런 게 네. 상징인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 이름 자체가 저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김대중 대통령 때 지었다고. 버리기 좀 그렇지 않냐. 오염시켰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이름을 지키면 뭐 해요. 차라리 지들이 뭐 밖에 돌아다니면서 왜 국정원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위장하거나 예. 또 그냥 직책 이런 거 없고 이름만 있는 명함 갖고 다닌다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뭐 상품. 맞아요. 예. 그 생수회사 이거 배달원 이런 명함 들고 다니고 그래요. 저도 그 명함 받아본 적 있어요. 분명히 데려온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는데 명함은 이상한 회사의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은 국정원장이 그랬다고 하네요. 국정원 직원들 일체 다른 외부와 연락하지 말라 엄명이 들어졌대요.
이게 이제 국정원 직원인 줄 아는 사람들이 궁금해 전화해보면은 당황하고 받고 그러면서 연락하지 마시라고. 올 연말까지는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국정원 관련한 광풍이 불 거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한때 로망이었던 그런 분들이 이런 게 좀 그런 모습 보여주셔도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국정원은 재사용 불가능하다, 재활용 불가능하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신성균이나 이런 사람들, 국정원에 있던 뭐 심리전단장,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이름도 정말 거창하다. 국익전략실장 그런 새끼들이 댓글 달고 이 새끼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의 어떤 실체를 모르지만 예. 그 당시 관련했던 담당자들 특히 간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럴까요, 과연?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 검찰 수사에 쓰나미가 몰아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추명호도 마찬가지지만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 예. 나는 사실 허수아비 불가해요. 시킨 거에 불과해요를 말하려고 하는 일종의 개인 플레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해봐요.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불법성을 인지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인지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느끼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절친. 공교롭게도 벗은 발로 뛰어나가는 절친이래요. 그런 관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병우 입장에서는 정말 사는 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뭔가 이 실제 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바둑을 두는 거잖아요. 정보의 최정점에 서가지고 검찰에서 올라오는 수사 정보와 국정원의 사찰 정보를 양손에 쥐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대로 수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덮고 싶은 거 덮어주고 밝히고 싶은 거 밝혀서 처벌하고 사람들 내려앉히고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건데. 근데 저는 반대쪽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지금 막 추명호네 전에 유성옥이네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처벌받기가 그러니까 최소한 뭐 징역 1, 2년 하고 끝나고 나오면 되는데 중형이 막 떨어질 것이 또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이 사람들은 실형을 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크겠죠. 뭐 근데 그 지시를 우병우가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 가려면 이제 우병우가 빠져나갈 길은 점점 봉쇄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 있었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세팅해놓은 가짜 증거였다는 거.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게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그 태도 자체가 검찰로서의 어떤 그 형식적인 정직함? 이 정도 선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 조직 입장에서 정말 이게 제가 검찰 조직이었으면은 진짜 추명호 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검찰 조사할 때.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우병우는 당장 구속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안이에요. 또 새삼 또 말하는 게 입 아프긴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나는 국정원의 국장으로서 우병우에게 직접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우병우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 남재준 뭐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바지 원장이었다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게 사실로 확인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시스템 속에서 어떤 장을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예. 패싱되고 국정원의 누군가 간부가 예. 청와대에 있는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법성인지 느껴지죠. 예, 예.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추명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최순실한테 보고한 적은 없고 우병우한테는 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어차피 우병우가 최순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근데 우병우는 최순실 몰랐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최순실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감시하고 이런 체제가 예, 있어가지고 예, 예. 우병우가 최순실은 박근혜와의 친분 때문에 그 1인이 국정농단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병우도 권력을 사유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장을 패싱한 상태로 정보가 올라오면 이거를 쥐고 있는 상태로 박근혜에게 보고도 안 하고 최순실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의 권력을 부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병우는 왜 이번에 그 국정농단 재판이나 구속영장 관련해갖고 청문회 나와서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최순실 모른다고. 근데 자기 장모랑 최순실이랑 친해.